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민족 화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약 20년 전인 1997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이 포함된 한 주간을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 화해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한국 가톨릭 교회도요, 1965년부터 6월 25일이나 또는 그 6월 25일 직전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켜오다가 92년부터는 그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꾸어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남한의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모두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남한의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왜 이 주일을 특별하게 지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때문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했습니다. 동족이 서로에게 총칼을 겨루고 죽이고 죽은 끔찍한 기억과 상처는 반세기가 넘어도 도무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아문 듯 하다가도 다시 덧나고 또 덧나고 해서 어느새 악화되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아파서 신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그 상처를 좀 극복해 보자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끔찍한 전쟁을 한반도에서 되풀이하지 말자고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6년이 다 되도록 6.25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상처를 계속해서 이용해온 분단 고착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학창시절에 6.25만 되면 어김없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6.25의 노래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지금 들으면 참 섬뜩한 내용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는 가슴 뜨거움을 느끼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군가를 부르듯이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사에 의하면 우리의 조국은 남한이고요,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원수고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쳐서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분단 시대를 산 저에게는 분단은 당연한 것이었고, 북한 땅은 괴뢰도당에 강점당한 미수복 영토였으며, 그리고 휴전선 이북에는 뿌리 달린 빨갱이라는 악마가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6.25의 노래가 주장하듯이 과거 남한의 독재 정권은 공산당을 이기자는 승공, 또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반공, 공산당을 멸종시키자는 멸공이라는 슬로건을 각각 내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공산당을 적대시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 관계를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악용해 왔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면 공산당이라고, 빨갱이라고 하고 옥에 가두거나 처형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도 국교를 수교하고요, 또 러시아 같은 나라하고도 국교를 수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다스리는 국가들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교류하면서 승공이나 멸공이나 반공이나 이런 주장을 할 명분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적대하는 범위가 공산당에서 북한으로 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승공, 반공, 멸공은 이제 반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북 좌파, 이렇게 말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반대 세력에게 그 말 한마디면 주홍 글씨를 새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냐? 그게 아니더란 겁니다. 북한의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저들은 6.25 전쟁의 상대국인 미국을 원수시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반미로 다 통합니다. 남한 정권을 걸핏하면 친미 매판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이렇듯 남과 북의 극우와 국자 강경 세력들은 각각 상대방을 적대 집단과 주적으로 규정하고 서로를 괴멸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꼭 필요로 합니다. 반대편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습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란 남북의 강경 세력이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비극적인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남과 북 간의 갈등과 증오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수록 남과 북의 내부에서 입지가 강화되는 그런 분단 고착 세력들이 각각 남과 북에 있어 왔고 그들이 6.25의 상처를 계속 건드려서 덧나도록 해왔기에 지난 66년이 흐르도록 6.25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3월에 왕이라고 하는 중국의 외교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칼을 뽑고 활시위를 당긴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고 지금 미국과 한국이 남한이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와 각국의 매우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 통신선마저 이제 다 끊어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제 공격을 노고라 한 그런 역대 최대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북한은 고강도로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무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미사일을 쏴댑니다. 이것이 자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지금 한반도를 짙게 뒤덮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미국을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미국을 깡패국가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못 믿겠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꼭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한은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대화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교류도 할 수 없고 지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도 막고 개성공단도 폐쇄시키고 남북 간의 거의 모든 대화 협력 채널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런 남북의 대결 국면을 이용해서 미국은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하는 사드를 한반도에 정말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사용료를 주면서 그것을 설치해도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해야 될 판에 한국의 비용까지 다 부담시키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기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에 자기 군대를 갖고 그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재무장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게 겁나니까 이에 대응해서 북한과 이렇게 삼각 안보 동맹을 다시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10년의 민주정권이 있어 왔는데요. 그 민주정권을 통해서 그나마 회복했던 이 냉전의, 깨졌던 냉전의 시대가 지금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냉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아주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전면전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예전보다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한반도에 남한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그것을 힘들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작년에 그 메르스 사태 때 중국 관광객만 안 들어와도 우리 경제가 정말 문제가 심각했는데, 만약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장담하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아대니까 그거를 막겠다고 지금 사드라고 하는 것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그렇게 미국이 주장해서 지금 배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듯이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 그 잠수함 탄도탄 기술을 발전시키면요, 사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 왕창 들여서 구축해놨던 사드 체제는 다 소용이 없어지고요, 다시 또 그 잠수함에 대항하는 방어 체제를 또 사와야 합니다. 미국은 그것을 우리나라한테 또 팔아먹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미국의 군산 복합체만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버는 격입니다. 제가 원목으로 일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병원이 돈을 벌이면 그 돈은 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LG가 TV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그래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뭐 TV는 뭐 50% 넘고 세탁기, 에어컨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 제품이 장식하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겨우 뭐 몇십만 원 하는 TV 또 하고 뭐 냉장고, 에어컨, 핸드폰 이런 거 팔아먹지만 뭐 초음파 기계, CT, MRI, 방사선 치료기, 감마선 치료기, 이거는요 싸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비싼 거는 수백억 원 이렇게 합니다. 그걸 살 돈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월부로 사오죠. 많은 이자를 내고.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쓰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100억짜리 방사선 치료기를 사와서 4, 5년 만에 100억을 벌 수 있습니까? 병원이 그걸 벌려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잉진료를 해야 되고요, 검사가 필요 없어도 검사를 다 시켜야 되고요. 그런 거를 해야지 이 병원이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결국은 뭐에 쓰이냐? 그 월부가 강도에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기계가 이제 노후화돼서 새로운 기계를 또 사야 됩니다. 100억 주고. 근데 이 병원이 그걸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MRI 기계가 삐걱거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안 오거든요. 옆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악순환이 무기 시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요, 계속해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에 한국과 미국은요 70억 달러의 무기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8조 2천억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무기의 20%를 한국이 삽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는 지금 껌값을 내고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있다, 이런 햇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맨날 주장하는 게 한국이 미국에 팔아먹는 TV 값이 2,200억 원인데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미국에 사주는 그 무기값은 TV 파는 값의 36배를 지불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이유는 사실은 이런 군사비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극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남과 북 사이의 증오와 갈등이 심화되면 민족의 소중한 자원은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기보다는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전쟁 무기 분야에 쏟아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마침내 남북 모두에게 고통과 손실만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으로는 서로가 만시창이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길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야 비로소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한 악순환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결코 로마의 평화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는 안보와 직결이 됩니다. 저들은 자신에 대항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모든 적대자들을 군사적으로 정복시키고 굴복시키고 그 승리 위에서 얻어지는 평화를, 그 안정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의 절대적 우위의 바탕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 전제적 지배의 결과로 피지배자가 끽소리도 못하는 상태, 이런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을 독점해서 전 세계를 자신의 패권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로마의 평화의 연장선상이고요. 북한이 미국을 깡패라고 욕하면서 우리도 핵무장해야겠다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로마의 평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였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로마의 평화가 아니다. 힘의 우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 다른 사람들 끽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평화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마침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가 제시한 오늘의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 관계상 또 시간 관계상 그 일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고 핸드폰에서 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거라사 지방에 당도했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 살았는데 여러 번 발작을 일으켜서 사슬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괴력을 발휘해서 사슬을 끊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씌어있는 귀신들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제가 인용한 부분인데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이 범상치 않게 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름을 물은 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유일한데요.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귀신은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이 레기온은 6,000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군대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대급 정도 되나요? 아니 여단급 정도 되나요? 연대급 정도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6,000명이 모인 군대의 단위가 레기온입니다. 그런데 이 레기온 귀신은 만약에 이 사람에게서 나를 쫓아낼 것이면, 우리들을 쫓아낼 것이면 들판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레기온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레기온은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들이 그 귀신 들린 돼지들이 비탈을 달려서 호수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에도 달려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를 보고 동네 사람이 달려와 보니까 정말 돼지떼는 온데간데 없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히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동행하기를 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한 게 두 가지인데요.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장면입니다. 도대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줬으면 영으로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잔치에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소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사슬에 묶여서 무덤가를 배회하던 그 사람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 군대 귀신 들렸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가로 내쫓고 사슬로 묶어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가짜 평화에 길들여져 있던 모든 사람이 사실은 레기온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로마의 평화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감히 아무도 나에게 대들지 못할 거야. 우리가 군대가 있으면 우리 사회의 치안도 지켜지고 안보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 우리는 무기를 가져야 돼.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튼튼한 군대를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모두 다 호수에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말과 다른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36년 동안 식민지 삼았던 일본과는 해방 후 20년 만에 화해를 했습니다. 소련과도 38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중국과는 39년 만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를 나는 우리 형제 자매하고는 아직까지도 70년이 되도록 원수로 지내야 합니까? 그렇게 원수로 지내면서 과연 누가 이득을 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단 고착 세력, 적대적 공생관계로 자기의 이권을 채리는 세력, 그리고 무기 팔아먹는 미국, 군산복합체, 이 기업들, 이런 사람들만 이득을 보지 우리 남한의 대부분의 국민들과 이산 가족들은 정말 눈에서 피눈물 나고 피해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잘못된 허위의식을 향해서 당장 우리들로부터 나가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6.25가 되돌아올 때마다 정말 전쟁이 아닌 평화의 깃발을 들고도 평화의 이름으로 증오의 잔치를 벌이는 이 6.25 기념일말이 돌아올 때마다 진정 그런 게 아니라 평화를 말하면서 정말 증오와 분열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화의 이름으로 사랑의 잔치, 화해의 잔치를 벌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나 또는 군산복합체론자들, 그리고 분단 고착 세력이나 아니면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득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허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게 뭐고, 아니 그걸 다 떠나서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아서 우리의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또 우리의 정말 금쪽 같은 세금을 군사비에 그렇게 마구마구 쏟으면서 그러면서도 아무런 평화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은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오늘 민족의 화해주를 맞아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시하시고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사도로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미국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민주정권을 이루어내고 그 정권을 통해서 정말 남북 간의 화해를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분단 고착 세력들은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힘은 약하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귀신 들린 듯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진정 화해의 서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 보태 주시옵소서. 안보 귀신이 들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국민들과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기장교회와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통일의 그날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